재봉틀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하나, 둘, 셋.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영희는 허리를 숙인 채 손끝에만 집중했습니다. 25번째 주머니였습니다. 오늘 할당량은 40개. 아직 멀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목포 외곽의 이 봉제 공장은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여자들이 줄지어 앉아 천을 재단하고 박음질하고 다림질했습니다. 영희는 그중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18년째였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어깨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여기 도착하는 일상. 그것을 멈추는 순간 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 좀 쉬엄쉬엄 하세요. 옆자리 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목덜미가 뻣뻣했습니다. 어젯밤 준호가 전화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학원비 좀 더 필요해. 토익 점수 올려야 취업이 되니까. 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영희는 혼자였습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31번째 주머니를 박을 때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재봉틀이 기울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영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왼쪽 몸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영희 씨, 미숙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공장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준호,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사진 찍던 날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웃음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의식이 꺼졌습니다. 병원 침대는 딱딱했습니다. 영희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왼쪽 팔이 무거웠습니다. 움직이려 했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였습니다. 31살 아들이 침대 옆에서 일어섰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엄마 물 마실래요? 준호가 컵을 들어 빨대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좌측 뇌혈관이 막혔어요. 빨리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에 생명은 건졌지만 우측 반신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마비.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은 침대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일을 못하면 돈은, 준호 학원비는,
엄마, 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책임질게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남한테 맡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구나.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준호는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퇴원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영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준호가 휠체어를 택시 쪽으로 밀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몸을 옮겼습니다. 왼쪽 다리가 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낯설었습니다. 항상 버스 안에서 보던 풍경이 택시 창밖으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탈 일도 없겠지. 공장도 갈 수 없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당분간은 제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영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이제 내가 관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영희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 사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여전히 무거웠고 혼자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시 제가 요양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박영희 어르신 댁 맞으시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보조원이구나. 병원에서 퇴원할 때 신청했던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외부인 받기 힘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서비스 신청하셨고 첫 방문 예정이라서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돌봐드릴 수 있어요. 보호자님, 제가 요양 서비스는 환자분께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됐다니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희는 소파에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제대로 힘을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영희가 불렀습니다. 준호는 인터폰을 끊고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왜요? 그분들 들어오시게 해. 병원에서 권한 거잖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있는데 왜 남한테 맡겨요? 그래도 엄마는 쉬셔야 해요. 낯선 사람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요양보조원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들렀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약을 챙겨주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영희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집에만 계세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산책 좀 하고 싶은데 위험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휠체어 타고 나갈 수 있잖니. 혼자요. 안 됩니다.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들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받았습니다. 네, 접니다. 어머니는 지금 주무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누구였니? 교회분이요. 문병 오고 싶다는데 엄마 아직 사람 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할 때예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점점 집안에 갇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에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유모차를 미는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영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재활치료.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치료는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그나마 밖에 나가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휠체어를 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영희를 맞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좋네요. 오늘은 보행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치료사는 영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영희는 왼쪽 다리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꾸준히 하시면 더 나아지실 거예요.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담당 선생님 누구예요? 저분이야. 영희가 치료사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치료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휠체어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복도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상태가 좀 예민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재활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제가 판단할게요. 선생님은 제 지시대로만 해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 요즘 좀 이상해.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요?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전화도 너가 다 받고.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한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앞유리를 물들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없으면 아무도 엄마를 제대로 못 돌봐요. 그래도 엄마, 저 믿어주세요.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세었습니다. 마치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이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팔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응, 다 정리했어. 이제 아무도 못 만나. 병원도 내가 통제하고 있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영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돈? 그건 걱정하지 마. 곧 처리할 거야. 돈. 그 단어가 영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영희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들의 사랑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두려웠습니다.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혼자였습니다.